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준비했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을 아시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알 순 없지만 그래도 친밀한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진심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고이 기른 외동딸인 저의 결혼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20대 때는 연애도 많이 하기도 했지만 30대가 되어서는 연애도 안 하고 거의 일만 하다가 집에만 있으니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못할까 불안해 하셨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모님께서 저의 짝을 찾아주기 위해 발벗고 뛰셨는데 그렇게 만나게 된 남자가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아빠의 사업장 거래처에서 성실함으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번 눈여겨보고 있다가 제 짝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소개를 받아보라 권하셨죠. 한 번만 만나보라는 부모님의 부탁으로 처음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외적으로도 제 이상형에 가까웠고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에 반해서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제가 만나봤던 남자들 중에서 제일 다정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척이나 저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양가 부모님도 여러 번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안은 사업가 집안으로 어느 정도 재력이 갖추어진 상태였지만 남자친구 집안은 매우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중견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한 아버님과 가정주부 어머님, 결혼한 누나가 있었죠. 가족들 모두 처음 본 순간부터 잘해주셨어요.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아 집으로 간 날에도 저를 너무나 반겨주셨답니다. 어머, 반가워요. 우리 진우가 만나는 분이 이렇게나 곱고 예쁘신 분일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나는 진우 엄마예요. 진우한테는 말은 여러 번 듣긴 했는데 진우가 한눈에 반했다는 말이 왜인지 알 것 같네. 차린 건 얼마 없지만 편안하게 먹어요. 아무래도 우리 집은 내가 집에 있다 보니까 매번 저녁상을 이렇게 차리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진우 여자친구가 온다고 해서 신경 좀 써봤어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소정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약소하지만 화과자랑 차예요. 음식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이렇게 한 상 가득 차려 있으니 무엇부터 먹을까 설레네요. 진우 씨가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늘 말했는데 그냥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가지고 왔어요. 편하게 오면 되는데. 어쨌든 고마워요. 나중에 밥 다 먹고 나서 같이 먹으면 되겠다. 사실은 우리 진우가 이제 결혼을 준비해야 할 나이인데 만나는 사람이 워낙 없어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니까. 다른 애들은 술도 마시고 놀러도 많이 나간다는데 우리 진우는 일이랑 집 밖에 몰라가지고 어쨌든 결혼은 포기했나 보다 싶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여자친구가 생기다니. 엄마,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다니까.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소. 사장님, 아니 아버님이 나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만날 수 있었던 거지. 이래서 내가 아버님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도 진우 씨가 워낙 성실하고 착실하다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하세요. 저희 아빠가 진우 씨를 먼저 보고 사윗감으로 딱이라면서 점 찍어 두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소개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진우 씨가 워낙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저희 아빠도 좋아하시지만 저도 진우 씨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지? 우리 진우가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한 거에 있어서는 자기 아빠 닮아서 잘한다니까. 들었겠지만 우리 남편도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쭉 근무를 하고서 은퇴를 했거든. 이런 거 보면 다들 닮긴 하는가 봐. 그러고 보니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진우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라고 하시던데 자세하게 나도 들어보진 않아서. 어떤 사업 하시는 거야? 아, 고철 사업이에요. 진우 씨 회사가 아버지 거래처라서 아버지가 오며 가며 보다가 진우 씨 알게 되셨거든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부터 운영을 했던 사업이라서 저희 아버지도 30년 넘게 운영하셨네요. 어머, 그러니? 아버님도 오래 운영을 해오셨겠구나. 아이고, 그러면 후임자도 찾느라 바쁘시겠네. 30년 넘게 운영을 해오셨으면 연세도 있으실 테고, 진우한테 물어보니 외동딸인데 늦둥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일 하시는가 싶었어. 어쨌든 아버님 대단하시구나. 우리 진우도 그쪽 분야로 일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회사 차려서 운영하는 게 꿈이거든. 엄마, 아버님 회사 정말 탄탄하고 좋아. 우리 거래처이긴 하지만 사장님도 항상 아버님 회사 칭찬을 많이 하시거든. 난 나중에 아버님처럼 그렇게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게 꿈이야. 우리 소정이랑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버님께 이것저것 많이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저 시댁 식구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저는 화기애애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낯을 많이 가리는 저에게도 스스럼 없이 많은 대화를 해주시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친근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우리 집에 대해서 대부분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모르는 것이 많아서 이것저것 남자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집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면서 말을 돌릴 때가 많았죠. 진우 씨는 그래도 우리 아빠랑 어느 정도 알고 지냈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아? 근데 나는 진우 씨 집안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진우 씨 집에 갔을 때도 걱정이 많았거든. 혹시나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하고 말이야. 근데 식사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누님도 다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행복하고 좋았어. 아, 그래? 우리 집 사람들 다 좋아. 편안하게 잘 대해주고. 그것보다 나는 소정 씨 아버님이랑 좀 더 친해지고 싶어. 사실 아버님이 소정 씨를 소개해 주시긴 했지만 솔직히 나한테는 거래처 사장님이셔서 좀 어렵기도 하거든. 좀 더 친해지면 나중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우리 집은 앞으로도 차차 친해지면 되니까 나는 소정 씨 아버님이랑 자주 뵙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 아빠랑? 뭐 가까워지면 나쁠 건 없겠지만 그래도 괜찮겠어? 천천히 친해지는 게 진우 씨한테도 좋지 않겠어? 시간도 많으니까. 난 진우 씨 집안이 너무 화기애애해서 좋더라고. 우리 집은 엄마도 아빠도 두 분 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던 적이 많지 않거든. 그래서 진우 씨 집 분위기가 더 따뜻하고 정겹게 느껴졌던 것 같아. 맞아. 아무래도 소정 씨 집은 부모님이 다 일을 하시니까 시간을 맞추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기에는 좀 힘들었겠지. 어쨌든 다음에는 소정 씨 부모님 모시고 맛있는 곳에 가서 같이 밥 먹자. 내가 시간 맞춰서 좋은 곳 예약을 해볼 테니까. 남자친구는 우리 집을 많이 신경 썼어요. 보통 장인어른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아빠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그런 남자친구의 노력을 저희 집에서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싹싹하게 대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사윗감으로 너무 괜찮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남자친구의 집에서는 얼른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저는 그래도 1년 정도는 연애를 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1년을 연애하고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기까지도 크게 의견 다툼은 없었어요. 연애를 할 때도 대부분 제 의견을 들어주었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크게 다툴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점점 결혼을 준비하면서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죠. 진우 씨, 우리 이제 슬슬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먼저 신혼집은 사실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그냥 시작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 가전제품도 내가 여기 이사 오면서 다 새로 샀고 리모델링도 싹 하고 들어온 거라 1년 조금 지났을 뿐이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거의 새 거니까 그냥 들어와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혼수도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중에 우리가 돈 모아서 이사 갈 때 그때 새로 싹 하는 게 좋지 않겠어? 솔직히 우리 둘 다 모아둔 돈도 별로 없으니까 집 새로 사기도 그렇잖아.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거기서 그냥 시작을 하자고? 그래도 신혼인데 좀 깔끔하게 새 집에서 시작을 하고 싶지 않아? 아버님은 뭐라고 안 하셔? 결혼 준비한다고 하니까 신혼집이나 혼수나 이런 거 별말 안 하시는 거야? 그래도 아버님 체면도 있고 그런데 전셋집에서 외동딸 신혼집 그냥 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겠어? 나야 뭐 상관은 없지만 아버님은 회사 사장님이시기도 하고 내 주변에서도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좀 그렇네. 그럴 게 뭐가 있어.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건데 솔직히 우리가 모은 돈으로는 거기 전세도 못 들어. 그러면 대출받아서 집이라도 사자는 거야? 나는 근데 그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전셋집도 있고 가구도 거의 새 거고 괜히 살 필요는 없잖아. 그래도 엄마가 전세금은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돈 모으고 전세금까지 보태면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언제 돈이 모일 줄 알고. 솔직히 지금 집값도 한두 푼이 아닌데 부모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솔직히 내가 그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소정씨 부모님 체면도 있잖아. 아무리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소정씨도 결혼했는데 새 집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말해보라는 거지.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자고? 근데 나는 그건 별로인 것 같아. 우리 둘이 그래도 지금 거뜬히 살 수 있는 돈도 벌고 있고 이미 집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돈 쓸 일이 뭐가 있냐는 거지. 이건 낭비인 것 같아. 진우 씨도 우리 집 와보고는 좋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들어올 때 리모델링도 싹 하고 들어왔으니까 거의 새 집이나 다름없잖아. 그냥 진우 씨가 몸만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저희는 삐거덕 거렸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래도 결혼하는 건데 새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었고 저는 괜히 돈을 쓸 바에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신혼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새 집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이미 전셋집도 부모님 도움을 받아 얻은 것이었고 거기다가 나중에 전세금도 다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님께서는 결혼 문제로 상의를 드릴 게 있다면서 엄마도 아닌 저희 아빠와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유, 사돈어른, 외동딸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신경 쓰실 게 많으시겠어요. 안 그래도 다른 시집 보낼 때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게 많다고 하던데. 일도 바쁘실 텐데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그래도 결혼 준비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진우한테 들어보니 신혼집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우랑 소정이는 지금 소정이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 그냥 들어가 산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너무 걱정이네요. 다른 사람들 눈도 있고 그래도 신혼인데 제대로 갖춰서 살아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사돈이 좀 신경을 써주시는 건 어떠세요? 아, 사돈. 안 그래도 저희도 신혼집 때문에 소정이랑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새 집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을 했는데 소정이는 나름 스스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들어갈 때 리모델링이며 가구 가전이며 싹 다 하고 들어간 집이라서 그대로 신혼 살림을 차려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소정이 생각도 맞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꾸리고 싶다고 하니 너무 기특하지 않으세요? 소정이나 진우나 다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신혼집을 굳이 새 집으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전세가 끝나고 나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겠죠. 그때 되면 저도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전셋집으로 들어가 사는 게. 아유, 그럼요. 사돈 말도 맞죠. 그렇지만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솔직히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아시겠지만 주변 시선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하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이미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집도 없이 살고 있는 전셋집에 들어가 산다고 하면 다들 하나둘씩 쓸데없는 말을 할 테고 그게 다 애들 귀에 들어갈 텐데 애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되지 않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어쨌든 신혼집은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이들이 기특한 생각을 해서 그 뜻을 따라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었던 건데 생각을 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건 애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좋다 생각을 하니 애들 생각도 좀 들어보죠. 소정이랑 진우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사실 신혼집을 굳이 지금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 사는 전셋집도 리모델링 싹 다 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가구나 가전도 1년밖에 안 된 것들인데 이것도 새로 싹 구입을 한다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전세 만기가 되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신혼집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 초대를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말에 일일이 다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소정이 생각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신혼이고 언제 돈이 모일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다음에는 새 집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금 딱 결혼할 때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사는 곳은 직장에서도 멀기도 하고요. 그래요. 진우 직장이랑은 좀 거리도 멀고, 그렇게 되면 진우 출퇴근할 때도 피곤하고, 지금 사는 집에서 출퇴근하면 그게 더 문제죠. 거기다가 집이 한두 푼도 아닌데 언제 새 집을 살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장담하고요? 신혼에는 대출도 잘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막 사회생활한 애들 집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것보다는 사돈이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네요. 진우 출퇴근도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우선 신혼집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진우나 소정이 출퇴근도 생각을 해야 하고, 진우가 아직 차가 없으니 일단은 결혼하면서 차가 한 대 있긴 해야 되겠네요. 그건 나중에 저랑 한번 보러 다니겠습니다. 이건 내가 결혼 선물로 주는 것이니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말게나. 일단 신혼집은 나중에 차차 생각을 해보자꾸나.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는 강력하게 새 집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길 원하는 듯 했어요. 아빠는 제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신다곤 하셨지만, 아무래도 사돈댁에서 새 집을 강력하게 원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아빠가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 듯 했죠. 거기다가 남자친구의 출퇴근을 위해 차까지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도움 없이 결혼을 하고 싶었지만 점점 아빠가 도와주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저는 찝찝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예비 시모는 저를 따로 불러서 결혼 준비에 대해서 말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소정아, 사실 내가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신이 없으니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불렀다. 괜찮지?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천천히 준비해 나가다 보면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결혼하려고 하면 아무리 꼼꼼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꼭 빠뜨리는 것이 있더구나.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야 할 것들 쫙 작성해서 줄 테니까 너는 다른 건 필요 없고 이 정도만 준비를 하면 된다. 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인가요? 근데 이게 다 뭐예요? 명품 가방에 화장품에 이거 예단 리스트예요? 이걸 제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저희 상견례 때 주고받는 거 하나도 없기로 하신 거 아니셨어요? 근데 이렇게 서류로 작성해서 주시니 제가 조금 당황스럽네요. 이걸 제가 다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친척들한테 돌릴 이불도 준비해야 하는데 내가 그건 준비할 테니 이불값만 보내달라고 하렴. 아무리 상견례 때 주고받는 거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해야지. 이건 다 결혼할 때 준비를 하는 거니까 너도 체크해서 준비하거라. 결혼이라는 게 사실 너희들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집안 대 집안으로 결혼을 하는 건데 우리뿐만 아니라 친척들 눈도 중요하지 않겠니? 그리고 이런 거 싹 준비를 해야 너희 엄마도 친척들한테 할 말이 생기는 거고 우선 엄마한테 전해드리렴. 이거 드리면 알아서 준비해 주실 거야. 아, 저는 예단 예물 이런 거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런데 너무 고가이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원래 이렇게 예단을 고가로 다 준비를 해서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 얘가 뭘 진짜 모르네.
원래 예단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몰랐니? 솔직히 이건 가장 낮은 레벨로 준비를 하는 건데, 사업가 집안이라서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는 주변에 결혼한 친구 없니? 거기 물어보면 다 알 건데. 아니다. 네 엄마한테 보여주면 다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친인척들한테 돌리는 이불은 내가 저렴하게 잘 준비를 해서 돌릴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불값만 보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려라. 예비 시모는 당당하게 예단을 용구하셨죠. 이미 예비 남편에게 아빠가 출퇴근 차까지 새로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혼집까지 요구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단까지 요구를 하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니 엄마는 당황해했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 미운 털이 박힐까 싶어서 알아서 잘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조금 더 넉넉하게 예단비까지 보냈고 거기에서 돌려주는 돈 하나 없었어요. 거기다가 시모는 저에게 귀한 것이라면서 오래전에 받았던 것인지 광도 없는 허름한 진주 목걸이 세트를 저에게 예물이라며 주셨죠. 그래도 저희 집에서 해간 것이 얼마인데 이것밖에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 남자친구에게 말을 꺼내니 남자친구는 오히려 저에게 서운해했어요. 나 어머님한테 예단 리스트 받았어. 엄마가 알아서 챙겨서 보냈는데 오늘 어머님이 진주 목걸이 세트 주시더라고. 근데 우리 이런 거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상견례에서도 서로 주고받는 거 안 하기로 한 거 같아서. 갑자기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놀랐어. 엄마가 알아서 잘 준비해서 보냈는지 어머님이 좋아하시긴 했는데 솔직히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진주 세트를 소정 씨한테 줬구나. 엄마가 소정 씨 진짜 마음에 드는가 보다. 근데 소정 씨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나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 준비하는 게 사실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어른들이 다 알아서 준비해야 할 게 있으니까 그렇게 전해 주셨겠지. 그래도 어머님이 안 한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알아서 준비해야겠다 하신 거잖아.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어른들끼리 주고받는 게 있는 거야. 주변에 물어보니까 예단은 기본적으로 하긴 하더라고. 우리가 뭘 몰라서 주고받는 거 안 하기로 정해버린 것 같아. 그래? 그래도 내 친구들 중에서는 예단 예물 안 하기로 하고 결혼식만 딱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던데 이렇게 명품으로 다 준비를 하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아마 그건 처음부터 정해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난 좀 그랬어. 그리고 솔직히 난 진우 씨 차도 받고 그래서 괜찮은 예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약간 내가 너무 기대를 한 건가? 아, 소정 씨, 나 진짜 너무 실망이다. 소정 씨,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었어? 소정 씨가 그렇게 말하면 나도 서운해. 솔직히 나는 차 받는 게 지금 신혼집이 너무 멀어서 받는 거잖아. 아버님이 결혼 선물로 주신다고 한 거고 다른 친구들은 결혼한다고 하면 시계며 명품 옷이며 이것저것 받는다면서 다 말하는데 난 그런 것도 못 받고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소정 씨는 엄마가 제일 아끼는 진주 세트 받아놓고서는 그렇게 말하니 서운하네. 주변에서도 내가 잘 나가는 사업가 딸이랑 결혼한다면서 다들 뭐 받냐고 궁금해하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아무것도 안 받는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지 소정 씨가 알기나 해? 근데 엄마가 예단 준비하고 거기다가 귀중한 진주 세트 준 거 가지고 이렇게 당황스럽다 놀랍다 하니 내가 더 서운하네.
돈으로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얼마나 귀중한 건지 생각을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네. 어머님이 주실 때도 오랫동안 간직한 거라면서 엄청 귀중한 거라고 말씀하시긴 했어. 주변에서 그렇게까지 말하는지는 몰랐네. 안 그래도 아빠가 진우 씨 시계 하나 사주고 싶다면서 말했었는데 아마 연락 갈 거야. 그러고 보니 진우 씨 시계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긴 했네. 진우 씨 시간 될 때 같이 보러 가자고 하셨어. 생각해보니 진우 씨 주변에서는 우리 아빠가 누구신지도 아는데 진우 씨한테 물어보는 것도 많긴 하겠다. 그래, 나도 솔직히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고 싶은데 주변에서 하도 물어보니까 나도 하나는 받아야 뭔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니까. 그래도 난 소정 씨한테 이런 거 받아야 하지 않겠냐 말 한번 해본 적 없는데 소정 씨는 벌써부터 돈으로 가치 따지고 있으니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 내가 아버님이랑 시간 정해볼게. 남자친구는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는 통에 너무나 난감하다며 힘들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저 역시 남자친구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제 생각만 한 건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 뒤로 엄마가 예단을 꼼꼼하게 챙겨 보내고 아빠가 남자친구의 시계를 선물로 해주면서 별탈 없이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일주일간 잠수를 타버렸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댁에도 연락을 해보고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남자친구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니 예비 시모도 함께 와 있었어요. 어머님, 진우씨.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연락 한 통도 없이 지낼 수가 있어?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 집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아무도 안 계셔서 무슨 일 있으신 줄 알았어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연락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난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 무슨 일? 참나. 야, 너 진짜 뻔뻔하다. 무슨 일은 소정씨 집에 있겠지. 소정씨 아버님 사업 망하기 직전인 건 알고 있어? 아니, 망하기 전부터 망할 거라는 거 설마 알고 있었던 거야? 소정씨 그거 알면서도 나랑 결혼하려고 서둘렀던 거야? 진짜 소정씨 돈돈거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거 다 알면서도 결혼 진행했던 거네. 진짜 실망이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사업이 망하다니. 그건 무슨 말이야? 그리고 결혼을 서둘렀다는 게 무슨 소리고. 진우 씨 집에서 결혼 빨리 하자고 했잖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혹시 아빠 사업 상황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투자자 찾고 있어. 우리 아빠 사업 안 망해. 사업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진우 씨가 잠적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데 너네 아빠 상황을 내가 모르겠냐? 너네 잘난 아빠 사업 다 망했어. 회복도 불능이라서 완전히 정리해도 끝이 안 난다고 하더라. 너 이거 알고 있었지? 너네 이거 알면서도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한 거였지? 아, 내가 벤츠 안 할라다 배차 떠 안을 뻔했네. 됐고, 긴 말 안 할 테니까 파혼하자. 너랑은 결혼 못하겠으니 끝내자고. 갑자기 파혼이라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결혼 겨우 3개월도 안 남았어. 이제 결혼식만 하면 되는데 지금 갑자기 잠적하더니 헤어지자는 게 말이나 돼? 혹시 진우 씨, 우리 아빠 사업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거냐고. 너 어디다 대고 소리치니? 내가 이럴 줄 알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나왔다. 너 지금 너네 집 망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 발목이라도 잡아야 되겠다 싶었니? 너네 집 망하면 너 결혼은 꿈도 못 꿀 테니까 우리 아들 발목 잡아서 결혼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었어? 참나, 턱도 없다 얘. 아휴, 내가 집안 하나만 보고 사돈댁 결정했는데 망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 너네 집 망하면 우리 아들 보고 너네 식구들 먹여 살리라고 할 거니? 진짜 뻔뻔해도 유분수지. 아이고, 신혼집 안 해준다고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네? 지금 무슨 소리세요? 우리 집이 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집 재산 보고 결혼 서두르신 거예요? 1년 연애하기 전부터 결혼하라고 서두르신 거 보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드셨구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어이없는 건 접니다. 야, 그럼 네가 뭐 별 볼 일이 있다고 결혼을 서두르겠니? 아깝다고 하면 우리 아들이 훨씬 아깝지. 너는 집안 배경 빼고 뭐 하나 잘난 게 있어? 예단도 겨우겨우 해오고 해온 예단 꼬락서니를 보니 대충 해왔다 생각은 했다마는 참나 부잣집인 줄 알았는데 소갈맹이가 일이 없을 줄이야.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어쨌든 망한 집안이랑은 사돈 못 맺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 더 이상 우리 아들한테 질척이지 말고 끝내. 30억 대 아빠의 고철 사업이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남자친구는 파혼을 외쳤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집안에선 저희 집의 재산만 보고선 결혼을 결정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파혼 소식은 빠르게 소문으로 퍼졌고 엄마 아빠에게도 파혼의 이유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아빠도 슬슬 은퇴를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접고자 하셨지만 분노한 아빠는 사업을 정리하지 않으시고 위기를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셨어요. 그렇게 투자를 받고 사업을 다시 원상태보다 훨씬 더 탄탄하게 끌어올리셨습니다. 그 뒤에는 투자자가 있었는데 그 투자를 한 투자자가 바로 엄마였습니다. 서로의 사업에는 관여를 하지 않기로 하셨던 약속을 깨고 엄마는 아빠의 사업 위기를 도와주셨던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비 시모와 남자친구는 찾아와 파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뻔뻔하게 말을 했어요. 소정씨,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섣부른 결정을 했지? 사실 결혼을 앞두고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미쳤었나 봐. 헤어지고 나서 차분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소정씨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어. 이제서야 소정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다시 만나자. 새신년집도 예단도 다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연애 다시 하자. 아빠 사업 다시 잘 되니까 이제 와서 아깝니? 아마 소문이 났겠지. 전보다 더 잘 된다고. 그래서 이제 와서 아까워? 너란 놈이랑은 다시 만날 생각 없으니 제발 꺼져. 어디 거지 같은 게 들러붙어서 내 인생 말아먹으려고 해? 그래도 결혼까지 하기 전에 너희들 속셈 밝혀줘서 그 점은 고마워.
아이고, 얘야. 왜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가 잘못했다. 그때는 그냥 냉정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독하게 말한 거지.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단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 결혼인데 상대방 집안만 보고 결혼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니? 아들이 마음이 심란하고 고민이 된다고 하길래 영 아닌가 싶어서 나도 독하게 말한 것뿐이야. 너무 미안하다. 너도 아직 우리 진우 사랑하지 않니? 우리 다 지난 일은 잊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 소정씨. 우리 결혼 안 해도 상관없어. 1년 미뤄도, 아니 안 해도 상관없고,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잘못 생각했어. 소정씨한테 큰 상처 준 거 내가 다 갖고 싶어. 결혼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다시 만나기만 하자. 내가 잘못한 거 다시 갚을게. 와, 이렇게 사람 태도가 확확 바뀌는 걸 실제로 보니까 참 신기하네. 이럴 수도 있구나. 이보세요. 우리 집 다시 잘 되니까 아까워요? 그러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집불도 없는 집이라도 난 사람 인성만 보고 당신네 집이랑 결혼하려고 했어. 근데 뻔뻔하게 이것저것 요구하니 이건 아닌가 싶었는데도 결혼 진행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우리 집 망하니까 바로 버리는데 그런 집이랑 어떻게 결혼하라고 하는 거야? 나 2번은 말 안 해.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많이 화났구나. 한번 용서를 해다오. 내가 너무 독하게 말했지? 아니, 우리랑은 앞으로 안 봐도 상관이 없단다. 우리 아들이랑만 다시 한 번만 만나다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결혼하고서도 우리 집 안 와도 되고 평생 안 봐도 좋으니 우리 아들만 다시 만나다오.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 경찰 부를게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 집에서는 당신네 집안이랑 결혼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아무리 울며불며 빌어도 소용없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주세요.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든 비용 청구할 테니 다 뱉어낼 생각 하시고요. 사업이 다시 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예비 시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다시 만나자며 울며불며 빌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들의 속셈을 알게 된 이상 다시 만날 수는 없었죠. 이 사실 또한 소문이 나게 되면서 남자친구는 다니던 회사에서도 외톨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망하려고 하자 파혼을 선언했던 남자친구가 다시 아버지 사업이 잘 되니 만나자고 요청했다는 소문은 남자친구에게도 치명적이었어요. 결국 남자친구는 회사를 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전적으로 저희 집에서 모두 비용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를 진행했죠. 청구 소송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남자친구 집에서 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은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적은 연금과 남자친구의 월급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남자친구가 퇴사를 하게 되었고 배상까지 하게 되면서 하나 남은 집마저 팔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돈으로만 가치를 따진다는 저를 나무랐던 남자친구는 결국 본인이 더 돈만 밝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준비는 끝이 났어요. 다시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이 컸지만 요즘 저를 조건 없이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저 자체만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저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 전 남자친구가 얼마나 엉망이었던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네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들이 많아지시길 바랄게요.